순노루 TV. 폴터가이스트란 독일어 폴턴과 가이스트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시끄러운 영혼이란 뜻인데요. 그리고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파괴되는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부르죠.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고대 로마 시대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과거엔 악마나 마녀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추측되었지만 최근 초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폴터가이스트는 일종의 염력으로 사람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의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생길 경우 10대 또는 그 아래의 아동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주로 정서적인 학대나 폭력에 노출되어 누군가에게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한 경우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공격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어떠한 원한을 가진 영혼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합니다. 오늘은 악령에 의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집에서 시작되었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Sensory Awareness.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첫 단계는 가장 미약한 반응이기 때문에 둔감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조용한 집에 혼자 있을 때 자각할 수 있는 편이며 증상은 집에서 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있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지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들이 밤에 허공 또는 구석을 보고 짖거나 빤히 쳐다보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일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독한 향수 냄새나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등 무언가 스쳐 지나간 것처럼 짧고 강렬하게 냄새가 날 수 있다 합니다. 이 단계에선 악령이 자신이 주로 머물 곳을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에겐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나마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 딱히 피해를 끼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단계라고 하네요. 두 번째 단계, Awareness through Hearing.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인데요. 이 증상은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소리에 의해 발견된다고 합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하는데요. 주로 한밤중 화장실에서 칫솔이나 물컵 같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베고 있는 베개 바로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합니다. 또한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나거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꽤 있었죠. 하지만 소리가 나본 곳으로 가보면 물건들은 원래 제자리에 있고 소리만 들렸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선 악령이 머물 곳을 정한 뒤 자신의 영역과 힘을 키우는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 Object Movement.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악령의 활동 시간이 밤과 낮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가장 크게 관찰되는 것은 물건의 이동과 전자제품의 이상작동으로 처음에는 작은 조각품이나 의자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로만 움직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향을 받는 물건의 크기와 규모가 커지고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가구들이 기괴하게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방에 불이 켜졌다 꺼지길 반복하기도 하고 전자제품들은 알 수 없는 기계음을 내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한 방에 모든 가구들의 배치가 뒤죽박죽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 피지컬라제이션에.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세 번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멈추거나 심령 전문가들에 의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에 기생하고 있는 악령이 집과 함께 깊은 사연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의 경우는 사람이 악령의 형상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그들이 남기는 검은 발자취가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때 악령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넘나들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에 희생자들은 환청과 환각, 그리고 단기 기억 상실증과 몽유병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앓게 되고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단계에선 악령이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가장 흔하게 파손되는 것은 비교적 깨지기 쉬운 유리와 거울, 창문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단계, Pretty 깜깜라우.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다섯 번째 단계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이전 단계에서 해결을 하거나 포기를 하고 그곳을 떠나기 때문이죠.
5번째 단계가 되면 악령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넘어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든 말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며 마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물체를 움직이거나 박살내고 칼이나 목 같은 날붙이들을 들어올려 사람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발목이나 손목을 잡아 끌어 다치게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빙의까지 해 정신을 조종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으로 유명했던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1977년 엔필드 유령의 집이란 이름의 사건으로 당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집에서 머물던 가족은 자네 가족이었는데 싱글맘이었던 패기는 2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자네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에 비해 큰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집의 가격이 근처의 집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 가족이 이사를 온 첫날 밤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첫째 딸인 마가렛과 둘째 딸 자넷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의 방에 세워져 있던 책과 인형들이 갑자기 공중에 뜨더니 잠시 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잠든 밤 1층에서 탁자와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 또한 들렸고, 이에 강도를 의심한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며 널리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가족들이 후원을 받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실제 이곳에 직접 출동한 경찰들과 영국의 유명 심리학자 모리스 그로시 등 30명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직접 경험했다고 상당수가 방송에 나와 인터뷰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둘째 딸 가넷은 이 악령에 빙의 되어 소녀가 낼 수 없는 목소리로 그로시와 인터뷰를 했고 녹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I want you to tell me whether you remember what happened to you when you died. Just before you died and just after you died. Days before I died, my day, I went blind. Then I had an hemorrhage and I fell asleep and I died in a chair in the corner downstairs. 이 외에도 가족들에겐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 신부와 카톨릭 테마사인 워렌 부부가 다녀가자 심각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꾸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어 결국 자네 가족은 그 집을 떠나고 말았죠. 해당 사건은 영화 컨저링2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쾌변하세요.